자, 윤석열이 오늘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에서 했던 가장 분노스러웠던 단어가 국민 약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집권 연장해서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고 한대요.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나 의원님 나올 때 웬만 욕 안 하려고 그러는데 미친 새끼예요.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방송에서 하세요? 그래 본인의 이제 면죄부를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정치 세력 중에 최선이 있느냐 하면 뭐 국민들 뭐 다수 중에 최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정치는 차선을 택하는 건데 최악인 세력이 자기들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윤석열의 출마 선언에서 이 정부에 대한 칭찬 하나 없는 거 보고 아 얘는 양아치구나. 정말로 정치검사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게 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었고요.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던 자예요. 아, 근데 이분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 기자 질문에서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 그 앞에 보면 전제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위대한 국민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국민의힘이야? 그럼 민주화는 왜 썼어 앞에? 빼야지. 그냥 산업화만 이게 해야지. 고도의 관라치기죠.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촛불혁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렸대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망가졌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엄청 잘했는데 네. 그 굳이 말하자면 뭐 공정하고 부동산 정도의 아젠다를 길게 출마 선언으로 뽑으려다 보니까 존나 개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 심한 저를 말씀을 꾸며주세요. 방송에서 꾸짖습니다. 예끼 여보시오. 뭐야 이거? 생각해 억울하네. 김어준 총수 뒤에 다스비다에서 졸라 이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그건 나쁜 쓰세요. 새끼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나쁜 새끼들. 아니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그것도 사법고시를 붙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문장은 좀 다듬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출마 선언문이 A4 용지로 대략 보니까 한 4-5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출마 선언문 다듬어서 나오니까 그래도 말 실수가 없는 편인데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에는 말 실수 장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출마 선언문 한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사람 친일파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리스크는 다듬어진 이런 출마 선언문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는 언어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근데 이 그 몇 날 며칠 다듬었다는 출마 선언조차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비문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출마 선언은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전 방송에서도 살짝 했는데 황교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은 목소리가 좋잖아요. 맞아. 윤석열은 성대모사가 쉬운 게 목소리가 뜨는 목소리거든요. 네. 목으로 말하지 않고 목 천장 위에서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뭐 이런 식의 똑같다. 그런 톤 있잖아요. 근데 개총수가 제일 잘하고 제가 2등입니다. 고개를 돌려야지. 이렇게 여기 하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데 평상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나왔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내 지지율이 높으니까 내가 출마합니다요.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대안 없는 분노. 이낙연 대표가 이거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더 잘한 사람 윤호중 총장.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뭐 이렇게 뭐뭐뭐라고 했는데 그 어때요? 얘기 다 그러니까 나와 있다. 나와요? 했어. 좋아요. 아주. 어떤 방송인데 우리가 좋아요도 안 해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서비스 좋아요 나 안 했다. 나 욕하느라 그랬구나. 지금 여러분 빨리 좋아요 누르세요. 혼나고 있어요 우리.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한테 이 출마 선언문은 그냥 약간 저주의 구판 같은 또는 누가 말한 것처럼 정치검사의 넋두리. 전 일단 그렇게 봤고요.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받아서 검찰총장이라는 검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을 가졌던 자가 이런 식으로 칼을 꽂는 걸 난 역사에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반문재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튀쳐나왔을 때
실제로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를 그 검찰대로 생각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찢어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드는 국민들 숫자가 있는데 오늘 그냥 혼자 사이다 폭발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저렇게 심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시냐고. 아무리 우리가 그 대세날에서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예, 저를 막 꾸짖어 주세요. 오늘 그런 역할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이다 폭발할 테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했을 때 멈췄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그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도록 하기 위하여 초인적인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이 지금 오늘의 이 선언문이죠. 실제로 반응들을 보더라도 저는 이런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더 분열을 조장한다고 생각한 게 탕평 인사했던 결과물이 이거다. 이러면서 이젠 이 다음 정부가 오더라도 이젠 코드 인사 하자 이런 당위성이 더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대놓고 최재형 같은 사람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의 만행으로 그래서 이 다음 정부가 당연히 이제 저는 정권이 재창출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선례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몇 년간 이어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코드 인사를 얘기하는 언론인들은 이게 시중에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예. 입을 좀 다무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시원한 말이 있는데 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반당한 코드 인사는 정권 재창출해서 이제 뭐 이 탕평 인사 배반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해서 코드 인사 합시다. 확실한 코드 인사로 화답하면 돼요. 네, 220V 코드를 100V짜리들 있잖아요. 네. 윤석열의 말입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이 사람이 소주성을 알까요? 소주성 굉장히 방대한 개념이에요. 그냥 소주. 소주 한두 병. 그런 유머 나올 줄 알았다 내가. 이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과 순댓국 한 잔 뭐 이런 거.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미치겠네. 그럼 대안 있냐고요. 아니 이게 시장과 싸우는 이건 욕이에요, 욕.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잡는 건 방법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금융, 세제, 그리고 공급. 그러니까 주택 정책을 비판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정치인들이 어디에 모아야 되냐면 주택 정책을 비웃듯이 하는 그 자들을 먼저 욕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이분은 이분은 국민의힘의 입장도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제가 이제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원전 축소하잖아요. 거의 60년에 걸쳐서. 그래놓고 원전 팔아먹는다고 국민의힘이 욕을 해. 이거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야말로 X소리거든요. 뻘소리. 다른 거 소리 아니에요. 아니고? 뻘소리. 인정?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기술을 가졌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의미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 그럼 이 기술을 사장하는 게 아니고 수출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원전도 우리는 입지 조건이 우리는 진짜 위험한 지진대가 지나는 지역에 원전이 밀집해 있어서 위험하지만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네. 그리고 그 해안의 밀집 해안 쪽에 뭐 이렇게 좋은 입지가 있으면 원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에 원전 기술을 파는 걸 모순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안 하면서 왜 파냐 그래요. 이건 국힘욕이라고 제 말은. 그것도 있고 국힘과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탈원전 수사했다는 거냐 뭐냐.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국힘과 철학을 같이 한다면서 국민의힘을 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치적 선동이니까. 다만 이럴 때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사회가 얼굴을 맞대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를 갖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라가 전방위적으로 망가졌으니까 출마를 하는데 내가 지지율이 높으니 내가 대선 나간다 이 논리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대선 나가는 논리가 빈약하니까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나고
문재인 정부는 실정을 했으니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데 감당할 방법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기를 윤석열의 출마 선언문은 그냥 악플로 수준의 그런 선언문밖에 안 되고 내가 쓰라 그래도 이보다 잘 쓸 것 같아요. 아우, 푸나님 비교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인문학적 소양의 빈곤을 느꼈는데. 네, 맞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악만 받쳐있는 데다가 내가 밑줄을 쫙쫙 그어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반도체 칩으로 싸웁니다. 반도체 칩 때문에 서울대 전자 그 반도체 연구소를 갔었군요. 보니까 싸우는 것 때문에 이거 하나를 이 선언문에 남기기 위해서 인증샷을 남겼던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참 깊이 참 없으신 분. 그 다음에 야, 국민들께서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라고 좀 그 액세서리를 하셨고요. 근데 문제는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수사하고 조국만 수사하고 자기 측근들 수사하지 않고 나경원 수사하지 않고 했던 거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야. 내가 왜 사이다 비슷하게 발언을 하고 있냐면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가 의리 모르고 지 주인이 누군 줄 모르고 주인 무는 개새끼를 제일 싫어해요. 내가 개 하나 키우고 있잖아요. 얘가 교육이 좀 덜 됐어요, 진짜로. 약간 좀 입양하다시피 해갖고 키우고 있는데 자기 먹을 거 빼앗잖아요. 그럼 물어요. 그때 진짜 화를 내거든, 내가.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실제로 윤석열이 딱 그 짝입니다. 저도 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저도 가장 관심 많은 게 교육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암기 딸딸 뭐 심지어 뭐 구수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둘째 치더라도 암기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특히 자기의 주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역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암기 하나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막 누리려 이렇게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자기의 분수에 맞는 역할, 그러니까 저는 딱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쪽 진영의 스피커는 할 수 있겠다. 뭐 알림이 윤석열 이런 거 유튜브로 만들어서 하면 되지. 윤석열 알림이 윤석열? 네, 그런 거 좋은데? 갖고 그럼 이제 같이 대결도 하고 알림이 하면 따라하는 거 같잖아. 칼제비라고 해, 칼제비 윤석열. 그런 걸로 나올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한다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분은요, 제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부분을 짜집기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렇기도 하고 있어, 지금. 대처할 능력과 아니, 준비하고 능력도 있어. 있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죠. 우리나라는 이게요. 70년에 해결됐어요. 70년대 말에. 그러니까 이분 머릿속은 아직도 60년대 보릿고개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장모는 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뭐 누구 뭐 뭘 조작해가지고 돈 그렇게 벌어대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쓰는 어휘, 국민 약탈, 그리고 뭐? 이 단어 있잖아요. 국민 약탈이 난 예, 제일 그거 아주 신박했어. 그렇고, 이해관계로 소수의 이권 카르텔, 권력 사유화 이런 말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배웠다, 정치를. 예, 그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이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분이 태극기 집회 주변에 어슬렁거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불은 법치를 얘기하지만 머릿속은 정광훈 목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예전에 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때 원내대표 하면서 국회 연설했던 것 같은 경우는 따뜻한 명분이에요, 보수, 명분. 정의로운 보수. 근데 오늘 윤석열의 그 출마 선언문을 내가 딱 받아보고 그냥 딱 두 글자가 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 씨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어쨌든 오늘 출마 선언문 자체는 이걸로 제가 총평을 마무리하고요. 아니죠. 그 질의응답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마무리하고 이제. 또 다음으로. 이미지 평 또 있잖아, 또. 네.